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이딴 사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질 않는 등 부실 시공과 하자로 불신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가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이 이딴 사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년 반을 넘겼지만 건설 현장의 사고는 끊이지 않는 등 부실 시공과 하자로 불신의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롯데건설, 하나건설 부문, 금호건설, 신세계건설 등에서 깔리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결과입니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 1분기와 비교해도 15% 늘었습니다.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실 시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건설 현장에 대한 동영상 기록 관리에 나서기로 했지만 영상 기록만으로 부실 시공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건설안전 간담회를 통해 사고 감축 방안을 논의키로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속출하고 건축물과 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배가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파 등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 등 8개 시도는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땅값은 10년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상반기 전국 집가 상승률 및 토지 거래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집가는 반기 기준 평균 0.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하반기 이후 1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 감소로 토지 거래량도 급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건축물 부속 토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 거래량은 약 92만 4천여 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지난해 상반기 대비 27.3% 감소한 규모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지난 1년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00건이 넘는 전세 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전세 사기 가담 의심자인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 1,000여 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지역별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보면 서울 강서구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보증금 피해 규모 또한 2,753억 원 중 887억 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집중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 사기 수사 의뢰 대상자에는 신축 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 표시 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분양 컨설팅 업자 48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 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 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 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 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취약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나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공포는 여전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층은 임차 가구 비중이 높고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 가입이 저조하다며 청년층이 반환 보증에 가입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역전세는 복병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전세 사기 추가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보증금 규모는 약 28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자금력이 약한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거란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전국적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거래량, 매수 심리 관련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온기가 전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등 빌라를 대거 사들인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빌라왕 사태에 따른 낙인 효과로 개업보다는 휴업과 폐업을 선택하는 중개사들이 늘어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중개업소는 96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협회가 월별 개폐업 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역대 최소 수준으로 6월 기준 개업 건수가 1,000건을 하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초 55,588건 수준이던 전국 주택 거래량이 올해 5월 88,797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매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지만 중개업계 불황은 여전한 셈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순감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울 북부와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세종 지역은 연초부터 개업보다 휴폐업이 많은 상황이 나오고 있고 여타 지역 역시 휴폐업과 개업 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성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이달 중순 상승 전환 후 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은 74곳, 하락 지역은 92곳이며 나머지는 보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집값 변동률을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4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0.02%의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주 0.07%에서 소폭 상승세가 둔화된 0.06%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07%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가격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며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선호단지와 개발 호재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오름폭은 지속됐습니다.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 전체 지역은 0.06%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치구별로 마포구는 아현동, 공덕동 대단지 위주로 올라 0.16%, 성동구는 금호동, 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2%, 동대문구는 장안동, 용두동 위주로 0.1%, 용산구는 이촌동, 한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0.09%를 보였습니다. 강남 전체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돼 0.08%를 나타냈습니다. 송파구는 신천동, 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0.14%,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구축 위주로 0.12%, 강동구는 상일동, 고덕동 신축 위주로 0.11%, 강남구는 압구정동, 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09% 올랐습니다.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은 전주 0.08%에서 지난주 0.05%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비추홀구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주안동, 하익동이 약세를 보이며 0.08% 하락했습니다. 계양구는 작전동, 효성동 구축 위주로 0.04% 떨어졌습니다. 반면 중구는 운소동, 중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4%, 연수구는 송도 신도시 위주로 0.22%, 남동구는 구월동, 서창동 위주로 올라 0.09%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0.07%에서 0.06%로 오름폭이 축소됐습니다. 동두천시는 지행동, 송내동 위주로 마이너스 0.29%, 의정부시는 입주 예정 물량 영향을 받는 용현동, 금호동, 밀락동 위주로 마이너스 0.1%, 고양 일산서구는 주렵동, 일산동 위주로 하락해 마이너스 0.09%를 기록했습니다. 하남시는 덕풍동, 신장동 주요 단지 위주로 0.42%, 성남 수정구는 창곡동, 신흥동 위주로 0.4%,
과천시는 부림동 중앙동 선호단지 위주로 0.38%, 화성시는 청계동 반송동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38% 상승했습니다. 지방은 전주 마이너스 0.03% 대비 낙폭이 둔화된 마이너스 0.02%를 보였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대전은 0.02% 올라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으며 울산은 보합, 부산 마이너스 0.06%, 대구와 광주 각 마이너스 0.03%의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세종은 0.3%에서 0.25%로 변화했습니다. 도 지역의 경우 제주 마이너스 0.07%, 전남 마이너스 0.06%, 전북 마이너스 0.03%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세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4주차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보합에서 상승 전환에 0.01%의 오름폭을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0.06%의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은 0.07%에서 0.08%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역세권과 학군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뒤 상승거래 또는 호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신축 또는 중소형 평형 위주로 임차 수요가 증가하며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북 지역에서 성동구는 행당동, 금호동, 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0.15%, 마포구는 아현동, 공덕동, 성산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15%, 은평구는 녹번동, 응암동, 불광동 신축 위주로 강세를 보이며 0.12% 올랐습니다. 도봉구와 종로구는 각각 0.09%, 0.06%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가 장지동, 가락동, 문정동 위주로 0.22%, 강동구는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대단지와 학군지 위주로 0.16%,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여의도동, 신길동 선호단지 위주로 0.1%, 양천구는 신월동, 목동, 중소형 평형 위주로 0.09% 상승했습니다. 인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습니다. 구별로 미추홀구 마이너스 0.11%, 계양구 마이너스 0.06% 등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구 0.57%, 서구 0.02%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지역은 0.07%의 오름폭을 이어갔습니다. 여주시 마이너스 0.28%, 동두천시 마이너스 0.23%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성남 수정구 0.54%, 하남시 0.52%, 과천시 0.4%, 화성시 0.35%, 광명시 0.3%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방의 경우 마이너스 0.06%에서 마이너스 0.04%로 내림세가 둔화됐습니다. 광역시 중 대전은 0.04%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대구 마이너스 0.12%, 부산 마이너스 0.09%, 울산 마이너스 0.07%, 광주 마이너스 0.04%로 나머지는 하락세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에 0.14% 올랐습니다. 도 지역에서는 전남 마이너스 0.06%, 제주 마이너스 0.0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지방 또한 하락폭을 줄이면서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미미해 아직 회복세로 보기는 이른 상태라는 게 전문가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들 알아보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김성은 기자와 함께 화제의 청약 단지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부터 좀 가볼까요? 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서울에서 분양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풀입니다. 롯데건설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지하 7층, 지상 최고 48층 총 1,063가구로 짓는 단지인데요.
일반 분양 물량은 631가구로 중소형부터 중대형과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한 주택형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자양 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섭니다.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각종 판매시설을 비롯해 멀티플렉스 영화관, 5성급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 등 공공기관도 새롭게 들어서 단지 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통 여건의 경우 지하철 2호선 구의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도로도 인접해 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외곽 지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도보권의 서울 양남초, 광진중, 광양중, 광양고 등이 위치해 초중고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달 31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접수를 받습니다. 당첨자는 내달 9일 발표되며 정당 계약은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네,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품고 있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호반건설이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에 건립하는 호반서밋 고덕신도시 3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3층, 9개 동, 총 703가구로 조성됩니다. 앞서 421가구를 사전 공급했고 이번에 282가구를 공급합니다. 선시공 후분양 단지로 입주 예정일은 내년 7월입니다. 단지 바로 옆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고 국제학교를 비롯한 에듀타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도 도보권에 위치하며 수변공원, 한박산 중앙공원 등이 가깝습니다. 교통 여건의 경우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 정차역인 평택 지제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를 순환하는 BRT 정류장도 단지 인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고덕 IC를 통한 평택 제천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며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 파주고속도로 등과 연결돼 수도권 각지로 접근이 수월합니다.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기지인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와 인접해 있습니다. 이외에 평택에는 평택 일반산업단지, 진이 일반산업단지, 오성 일반산업단지,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등 다수의 산단이 조성 및 추진 중입니다. 평택시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도 인근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달 31일 특별공급,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계약을 실시합니다. 아무래도 삼성 반도체 평택 캠퍼스와 인접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직주 근접을 원하는 수요층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청약 일정 만나볼까요? 네, 다음은 광명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36층, 11개 동 총 1957가구로 조성됩니다. 이 중 425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총 10개 타입으로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골고루 갖추고 있어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분 전체에 가구별 창고를 기본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공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맡았습니다. 단지가 자리한 광명 뉴타운은 계획 인구 2만 5천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신흥 주거지입니다. 서울과 맞붙어 있고 대형 건설사들이 개발에 참여해 향후 거대 브랜드 타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 뉴타운 내 중심부에 자리합니다. 단지 반경 500m 내 도보권에 광명 전통시장,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로 수도권 전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 있고 서부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교육 환경으로 광명초등학교를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철산역 학원과는 직선 약 1km 거리입니다. 단지 곳곳은 아이파크만의 특화 설계가 적용됩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아파트로 지어지고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중앙 오픈 스페이스에는 4개의 테마로 구성된 하이엔드 정원이 마련됩니다. 주민 운동시설, 유아 어린이 놀이터와 단지 외곽을 순환하는 산책로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달 31일 특별공급,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합니다.
당첨자는 내달 8일 발표한 뒤 22일부터 25일까지 계약을 받습니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입니다. 네, 그야말로 광명 뉴타운 내 이 중심부에 위치한 곳 살펴봤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설명 들어봤고요. 자, 다음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이번에는 강원도 속초로 가보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속초입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5층 11개 동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104제곱미터, 총 925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시공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맡았습니다. 단지는 속초 중심부인 금호동에 들어서 각종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경 1km 내 속초 중앙전통시장과 설악 로데오 거리 등이 있고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 편의시설도 가깝습니다. 반경 500m 이내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합니다. 송초수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경 2km 내 등대 해수욕장이 있으며 단지 서쪽으로는 설악산이 자리에 있어 일부 가구에서는 영랑호, 청초,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이 가능합니다. 교통 여건으로 반경 750m 이내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어 단지 주변에 위치한 7번 국도, 56번 지방도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달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내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내달 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1일부터 24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입주는 2026년 5월 예정입니다. 네, 숲세권 메리트가 돋보이는 힐스테이트 속초 만나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약 접수 앞둔 아파트들 만나봤는데요. 자, 이제는요, 이 당첨자 발표를 진행하는 아파트로 가볼까요? 네, 지난주 높은 청약 경쟁률로 화제가 됐던 용산 서밋 에디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일원에 지하 8층, 지상 39층, 한개동 규모의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됩니다. 아파트 110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77실, 오피스 51실과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파트 일반 분양부는 90여 가구로 호반건설이 시공합니다. 도보거리에 용산역, 신용산역이 위치해 있고 아이파크몰, 이마트, 한강초등학교, 이촌동 학원가, 서빙고 근린공원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이 가까워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합니다. 지난 25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65가구 모집에 1만여 명이 몰려 평균 1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A타입의 경우 11가구 모집에 5,770여 명이 청약해 52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첨자는 내달 2일 발표하며 계약은 같은 달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입지가 돋보이다 보니까 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내달 2일 당첨자 발표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주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전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 DST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이 전주 덕진구 숭천동 2가 일원 에코시티에 공급하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지하 4층, 지상 최고 48층, 2개 동 268가구로 조성됩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에코시티 내에서도 최중심 입지에 들어서는 전주 에코시티, 한양 수자인 DST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세병호가 위치하며 이마트와 CGV 등 중심 상업지구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110가구 모집에 9,400여 건이 몰려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형 모두 1순위에서 마감됐습니다. 내달 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14일부터 17일까지 정당 계약을 실시합니다. 입주는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청약 일정 살펴봤습니다. 네, 내달 1일 당첨자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성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